거래하는 게 모든 케이스에서 가장 좋은 습관을 주거든. 가장 좋은 결과도 주고. 안녕하세요. 언니? 네, 왔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1등, 2등 가려했네. 1등주 보고 2등주 패기 전략. 좋은 매매 전략이지. 모든 트레이더들은 하고 있을 거야. 1등주, 2등주 매칭해서 하는 매매요. 커플링 하는 건데 미국에선 이런 매매법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한국에서만 쓰는 말들이 있잖아. 1등주, 2등주, 주포, 막 눌림목 그런 말들이 난 항상 외국 애들은 이런 거 무슨 말로 쓸까 항상 궁금하다. 저번 영상에 눌림목 프레스트넥 때문에 사람들 말이 많더라고. 아, 그래 내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프레스넥이라고 한번 했다가 조큰데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풀백인데. 근데 모르면 알려주니까 난 얼마나 좋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웃음소리가 경박스럽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 경박이면 다행이지. 천박하지 않은 게 맞지. 하지만 숨김없는 찐 웃음. 너무 좋습니다. 오늘 1등주, 2등주 한번 가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1등주와 2등주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누가 정해놨어? 존 볼린저 밴드 그 아저씨처럼 누가 정해놨다라고 알려주긴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매법을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서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누가 정해놓은 사실 개념은 아니라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티커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일단 제가 분류하는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시총이 크면은 1등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1등주와 2등주를 알 수 있는 건 어디서 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산업 섹터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엔터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그럼 엔터 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먼저 조사해. 파이브, 뭐 SM, YG, 뭐 JYP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1등부터 2, 3, 4등이 나열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게 차라리 그냥 깔끔한 1, 2, 3, 4등 정하기. 제일 궁금한 게 1등주와 2등주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같은 움직임을 보여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는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개별 종목 뭐 이슈나 외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일반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는 게 보통의 시장 패턴? 그래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대형주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 이제 엄청 무겁지 않은 주식 같은 경우는 1등주가 만약 상승폭이 더 크고 하락폭이 더 적은 경우가 있어. 2등주는 변동성은 크지만 시세가 이제 추세적으로 1등주처럼 같이 커플링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변동성에서는 커플링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특정 이슈가 호재야. 펀더멘털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 근데 2, 3, 4등으로 갈수록 펀더멘털이랑 관련 없는 주식들 많이 있단 말이야. 첫날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슈가 되면 같이 막 이렇게 움직여. 시간이 지날수록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찾아봐서 그래. 찾아보면은 2, 3, 4등주는 그거랑 관련 없는 내용인데 그럼 1등주로 다 돈이 몰린단 말이야. 그럼 1등주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데 2, 3, 4등은 돈이 안 몰리니까 잠깐 또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반짝했다가 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 형은 그러면 보통 1등주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나 1등주를 그래서 훨씬 많이 그래. 그러면 1등주와 2등주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요? 같은 업종에서 시총 1, 2위가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정책적인 변화 뉴스, 혹은 이제 소비자들의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산업 전반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 1등, 2등이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근데 형은 아까 1등주를 주로 이제 거래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럼 1등주와 2등주를 같이 매수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같이 매수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 근데 1등주에 물량을 더 많이 못 싣는다거나 할 때 2등주를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부분은 1등주 위주로 매수하고 2등주는 이제 감시 정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1등주를 놓친 상태에서 2등주가 안 움직인다? 1등주가 먼저 갔어. 그럼 2등주도 어느 시점 뒤에 이렇게 움직이거든? 근데 아직 안 움직였어. 그래서 감시하는 거지. 이제 2등주를 매수하는 경우의 수는 1등주를 놓쳐가지고 매수를 충분히 다 못한 거야. 물량이 충분히 여기 안 실렸을 때. 시세가 어쨌든 계속 같이 가잖아. 그러면 2등주를 정리하고 다시 1등주 눌림목일 때 들어가죠. 2등주 건전하지 않은 것들은 정리하고 1등주의 눌림목일 때 2등주 물량을 여기로 태워주는 거지. 기회가 왔을 때? 보통 1등주 팔 때 2등주 무조건 같이 팔아야 되거든. 1등주가 시세가 분출됐어. 모멘텀이 터져서 먼저 가고 2등주를 샀어. 시세 뒤에 내가 충분히 물량을 못 씻어서 차익 실현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동시에 팔아. 그 다음에 이 물량을 이 눌림목에서 일로 옮겨주는 거지. 채워주는 거지. 1등주의 눌림목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그때는 훨씬 더 1등주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2등주는 거기서 1등주만큼 못 올라. 나 같은 애들 많아서. 그러면 밸류체인 상단 하단에 따라서 1등주, 2등주가 또 분류되기도 해요. 밸류체인 상단 하단이 있잖아요. 뭐 양극재가 있어요. 배터리가 상단이고 배터리에서의 1, 2등주가 있고 양극재에서 1, 2등주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산업 전체가 이슈가 받는다고 하면 방금처럼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디를 매수해요? 어디서 트레이딩을 좀 해요? 여기서도 또 똑같아.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밸류체인 나는 상단이 내 거래 영역이지. 그 안에서도 똑같이 1, 2, 3, 4등주가 나뉘어. LG에너지솔루션, 뭐 2등 삼성 SDI, 3등 뭐 SK이노베이션 쭉 나누잖아. 배터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카테고리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는 거지. 그래서 뭐 거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1등을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거래하는 거지. 그러면 산업 전반이 이슈 받았을 때 그 아래 하단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쪽에서의 시가총액 상위는 너무 작아서 안 하는 거예요? 처음 정책이 변화가 시작되면은 방금 같은 이제 케이스들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혜주들이 발굴되거든. 순환매가 돌아 그 아래로 밸류체인 하단으로 계속 온기가 퍼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1, 2, 3, 4, 2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만약에 내가 유망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1, 2등주 매매 시나리오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유망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은 1, 2등주 매매 전략보다는 탑다운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1, 2등주 매매법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면 돼. 탑다운 방식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1등주, 2등주를 우리가 매수할 수는 있겠지. 밸류체인 상단에서 뭐 LG에너지솔루션, 3SD를 사고 그 아래 뭐 LNF랑 에코프로를 담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에서 그 밸류체인의 1등, 2등으로 분산할 수는 있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탑다운 방식의 내용을 배제하고 단순히 1등주, 2등주라는 개념으로만 한다 그러면 이건 트레이딩의 사고 논리랑 비슷해가지고 적합한 방식은 아니지. 그럼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들었을 땐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1등주 주가 흐름 기반으로 2등주 거래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용해볼 수 있는 거 맞아. 와 엄청난 걸 알아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내가 볼 때 이거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돼. 제일 쉬워. 아,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 게 이건가요? 그래서 나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원자재나 뭐 이런 채권 환율 근데 거기서도 가능한 거지 짝짓기가. 어디서요? 예를 들면 달러랑 엔화 짝짓기 트레이딩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트레이딩 영역이 가능한 개념이라서 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에서도 이거 하는 사람 많을 거야. 그 정도 연관성이 있고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야. 동조화 현상. 맞아. 비트 물고 이더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모든 트레이딩 시장 금융상품 시장에는 이런 트레이딩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형은 단기 투자할 때 1등주, 2등주 거래를 어떻게 해? 이제 1등주, 2등주 트레이딩을 잘 하려고 그러면 권종 정리가 일단 잘 되어 있어야 돼. 순간적인 이벤트로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순간에 모든 주식들의 뭐 펀더멘탈이나 다양한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관종 정리를 이제 산업별로 혹은 이제 등수별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아야 단기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시세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기회를 누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1등주와 2등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뭐 그냥 경쟁에서 밀리면 바뀌지. 관종 정리할 때 계속 뭐 삭제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할 땐 별로 바뀌는 거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 아까 보통 1등주, 2등주를 시가총액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만약에 큰데 그 회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게 전체 회사에서 비중이 생각보다 작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2등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극재 배터리에서 여기가 2등주인데 알고 보면 배터리는 생각보다 사업을 영위하는 게 작다라고 하면은 1등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테마 시세 초입이다 이러면은 분류가 깨끗하게 안 된 경우에서는 잠깐 그 1등주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다시 결국 그 1등주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고 돈이 다른 데로 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업 전반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런 맥락이지. 왜냐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그 1등주인 줄 알고 글로 돈이 쏠리는 경우가 많거든. 언론에서도 그렇게 바로 속보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고 사실 확인을 자기가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빠를수록 의사결정을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 바보도 거기 1등주 아닌데 사실 여기가 1등주인데 라는 내가 팩트를 알고 있으면은 그 정보에 입각해서 내가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은 돈이 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훨씬 더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그런 경우도 진짜 있어요. 엄청 많다니까. 모든 테마주들이 거의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돼. 불확실한 테마주들, 산업이 애매하거나 되게 먼 시점을 기반으로 탄생하는 테마주들 있잖아. 근데 그런 테마일수록 더 하고 확실히 노이즈를 잘 걸러야겠네요. 깨끗한 테마주들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야. 깨끗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리가 많이 성숙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찾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훨씬 많지. 역발상도 해볼 수 있지만 그걸 알고도 매매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고 유연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1등주를 보고 2등주를 거래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래서 1등주랑 2등주랑 사업이 비슷한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1등주를 거래 안 하고 계속 2등주를 거래하는 습관이 있다? 1등주가 달리는 거 보고 2등주를 그냥 사면 되잖아. 이건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잖아. 이렇게 거래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고쳐야 되고 왜냐면 1등주를 거래하는 게 모든 케이스에서 가장 좋은 습관을 주거든. 가장 좋은
좋은 결과도 주고 2등주를 거래하는 이제 시나리오는 1등주에 너무 많은 물량을 실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면 가격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럴 때 이제 2등주를 사는 게 보통 내 케이스고, 또 하나는 이제 1등주를 단기 이벤트가 너무 빠르게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서 물량을 놓쳤어. 그럼 2등주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면 2등주를 매수하는 시나리오? 그 정도만 나는 2등주를 거래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본질은 1등주한테 있기 때문에 1등주를 찾는 연습을 해야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1등주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 근데 그래야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아래는 잠겨있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거 거래가 가능하거든. 가장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누릴 수 있는 건 1등주를 더 많이 거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뭐 1등주, 2등주를 난 어떻게 거래하고 거래되어야 되는지 얘기해봤는데, 저도 뭐 이야기하면서 많이 정리돼가지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트레이딩 관련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되게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복잡하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전업 투자자 그리고 개인 트레이더들은 이런 전략을 많이 들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이제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지. 하나의 전략에 맞는 이벤트를 기다리면 오래 걸리거든. 다양한 전략들을 자기가 습득하고 있는 게 선수들은 필수지. 그 1등주, 2등주를 보면 호가가 있잖아요. 근데 2등주는 호가가 매물이 훨씬 더 뭔가 적은 것 같은데 1등주보다 호가창을 보고 매매하는 거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써 뭐 거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니? 호가창 매매는 훨씬 나중 시점에서 너가 나랑 같이 해봐야 되는데, 그 호가창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어떨 때 사용했는지 조금 더 예시를 들어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줄게. 형도 호가창 매매 많이 하죠? 당연히 하지. 이게 1등주, 2등주랑 맞물려야 되는 개념이라서 1등주, 2등주를 거래 잘하려면 호가창 매매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결국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결국 매수와 매도의 싸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 호가창인지, 어떨 때 들어가고 어떨 때 안 들어가는지, 정답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케이스를 알려주는 게 대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